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아침 5시 37분입니다. 방금 122번 버스를 타고 지금 출근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마침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신동에서 그 사상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할 때가 한 몇 년을 그래 했었죠. 그럴 때는 8번 버스를 타면은 인산인해거든요. 그래가지고 앉아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시청에 보면은 거기에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버스 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인가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버스 운영과인가 대중교통과인가 뭐 하여튼 정확한 부서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내가 질의도 하고 그때 국민신문고인가 안 그러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 하여튼 거기 내가 뭐 탄원도 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조금 오래돼 가지고 정확한 명칭을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냥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버스 첫 그 시간이 저 8번 버스가 뭐냐 하면은 영도 태종대에서 사상 그 터미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차에 너무 사람이 많이 타니까 인산인해니까 이거 뭐 전부 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말이지 서서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버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그 사회 맨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그런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뭐 야간 경비원들을 이제 교대하면서 가시는 분, 그리고 병원에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 뭐 또 이제 하여튼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용자들, 뭐 하루 이제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는 거 아닙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말라고 버스를 타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타는데, 이제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 가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 첫 차를 4시 45분인가 그때 출발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앞당기면 안 되겠느냐. 한 파스만 앞당기면 그러니까 4시 한 35분에 이렇게 좀 앞당기면 안 되겠느냐. 좀 그래주면 고맙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게 부산시에서 버스 운수조합에 상당히 그 많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허경영 대통령님 시대가 되면은 예산 문제는 아마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줄줄줄줄 이래 새고 있는 데가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거기 뭐 정말 그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운송조합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거기 버스 조합에 이제 뭐 사장, 이사 되시는 분 급료가 상상 초월입니다. 뭐 감사, 이사 되시는 분들 그 전부 다 자기 가족이 대부분이고 말이지. 그 받아가는 급료가 엄청 많습니다. 연봉이 버스 기사 연봉하고 비슷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한 10배, 20배 돼요. 그리고 가족끼리 가져가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버스비를 올려달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시민들의 이제 고통은 가중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건의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사학재단 비리되는 거, 지금 문교부 장관이 이름을 이종호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에 문교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지방 대학을 살린다 이러는데, 거기 살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살릴 필요가 없고, 지방 대학이 운영이 안 되면 과감하게 도태시킬 거는 자동 조퇴를 시켜버리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는 거, 이거 그 사람들 사학 재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태될 것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대학이 텅 비버리면은 그것을 딴 방법으로 활용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것을 국가에서 자꾸 이제 지원해 주면서,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게 사람을 길들이는 거,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학 재단에 돈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 KBS, MBC도 그렇겠지만은, 기타 이제 종방이라든지 기타 저런 신문사들, 이 사람들이 실제 요즘 신문 받아보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은 극소수거든요. 적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주는 광고를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광고, 그게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방송 언론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은 어떻다? 없애버리는 게 또 옳다 말이에요. 없애버리면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는 KBS, MBC, SBS 안 본 지가 오래됩니다. 이제 유튜브만 봐도 얼마든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신문들도 정부 광고에 의지해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는 언론 방송사들은 과감하게 자동 도태지. 정부에서 광고를 안 주니까 그거는 국민 세금을 거기다가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말이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이 사람들한테 빨리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사람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7년 대선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일단은 가게부터 살려야 된단 말이야. 사람부터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전부 다 없애주겠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1인당 원래는 5억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명칭으로 해서 18세 이상 1억 원씩 이렇게 바로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진짜 현실에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어떤 그런, 부산시정을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요즘처럼 이렇게 회사 직장에 매이지 않으면은, 그런데도 한번 이렇게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또 122번 그 버스를 혼자 타고 왔습니다. 혼자. 자가용처럼 이렇게 타고 왔는데 좀 미안기도 하고, 없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갑니다. 근데 있으니까는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가 이제 이렇게 좀 늦게 뜨니까 시간이 이제 갈수록 주분이 이제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버스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주위가 깜깜하니까, 버스 안에서 타면은 이게 깜깜해요. 그래서 버스 안이 깜깜하다는 게 아니고 주위 풍경이 깜깜하니까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려야 할 장소를 잠시 내려야지. 잘못 내렸다 그러면 시급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의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우리 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이던데, 국가혁명당 창당할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다 보니까 국가혁명당이 창당이 되니까 거기에 또 열심히 또 지지하셨던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한 3년쯤 되면은 이제 앞으로 3년이죠. 올해가 이제 개미, 내년에 갑진, 그 다음에 2025년 을사, 2026년이 병오년인데, 병오년쯤 되면은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3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4.7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 3구 대선 때 정말로 허경영 총재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됐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기대가 컸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실망이 커서, 그 기대치가 적으면은 또 좋잖아요. 기대를 크게 했다가 안 되면은 거기 좀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기대를 좀 넉넉하게 이제 잡는 그런 입장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한 3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이고, 이게 바람에 이제 잘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 내가 바로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들어서 내 이야기하지만은 2023년 8, 9, 10, 11, 12 5개월 하고, 2024년 1, 2, 3, 4, 5 요 5개월 하고 합하면은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아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동이 있는 요 10개월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내가 해봐요. 가장 큰 변동이 있는 10개월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운세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운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저렇게 된다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시해 당하셨는데, 그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운이다 말이에요. 서거하시는 운이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작별하는 운이니까 우리나라 국운이 어떻게 되느냐고,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때 또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오게끔 이미 하늘에서 스케줄이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제 운이 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될 그런 18년이라고 하는 운이 다 했을 때는 새로운 운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 말이지, 그 당시 수사과장인가 있어요. 백동림신 과장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늘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그래. 야, 백과장, 나는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듯이 운빨이 좋은 거야. 그런 운을 받은 사람이 이제 또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본다 이 말이에요. 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운을 또 봅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의 운은 뭐냐? 허경영 총재님의 관상은 또 어떻느냐? 이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운학 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주 관상을 잘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볼 때는 이분은 세계 황제가 되실 그런 관상이다 말이에요. 이제 백운학 선생님도 그러고 또 백낙천님인가? 네, 그분 LA에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하여튼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얼굴이 잘생긴 분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싹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의 상을 보고 싶다라고 할진데 허경영 총재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지갑 속에 늘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집에다가 딱 부착해 놓으면 그 집이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죠. 21대 대통령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이미 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2020년에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복판에 이제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그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운을 보고 있다 이래 봅니다. 금년 11월 13일이 음력 10월 1일이고 금년 12월 13일이 음력 11월 1일이고 금년 12월 18일이 음력으로 11월 6일인데 12월 18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이죠. 그러면은 금년 11월 1일 10월 음력 10월 이 금년 11월 13일인데 그때부터 온갖 화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퍼붓는다 이 말이에요. 발포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때 말이지, 이순신 장군이 그냥 외적과 싸울 때 이 말이지, 발포하라 그러면 이제 막 온갖 이제 막 거북선에서 폭탄이 막 때려쳐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현희 인권위원장이 자기가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감사원으로부터 한 10만 개의 화살을 받았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런 고통을 받느니 내가 죽는 게 안 낫겠느냐.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간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준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 10만 개의 화살을 받은 것을 그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10만 개의 불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10만 개의 화살이 10만 개의 불화살로 바뀌어서 이제 퍼붓는단 말이에요. 퍼붓는 것이 누가 퍼붓느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이제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미 얼마 전에 그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현희 인권위원장은 전 인권위원장은 조용하게 일을 좀 처리한 스타일이에요. 좀 음적으로. 이분이 여성이니까 여자들은 좀 이렇게 보면은 음적이죠. 동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낮과 밤으로 말하면 밤이죠. 해와 달로 말하면 달이고, 여자는 음적으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한 방 터뜨릴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변희재님께서는 양입니다. 남자입니다. 이분은 남자인데 이분은 좀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 가지고 지금 이분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나는 것이 금년 10월 11월 달쯤 되면은 성과가 나는 거예요. 이미
쌍케이 신문에서 영문판으로 이미 이제 전 세계에 보도가 됐고, 어제는 일어판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 그것을 읽어가지고 중국에서도 보도 아마 다음 주에 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내가 들었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보도를 할 거고, 이래 되면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진실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제 퍼붓는다. 불화살이 이제 금년 양력으로 11월 13일, 음력으로 10월 1일부터 퍼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장차 이제 볼만하죠.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광화문 앞에서 엄청난 그 당시에 이제 그 탄핵 시위가 있었듯이 아마 그와 같은 것이 재판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길을 보라고, 자기가 이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과거를 보면은 이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가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은행 가가지고 자기가 매달 적금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넣었으면은 만기가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받게 되고, 자기가 돈을 은행에 뭐 넣어놨다가 그것을 매달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뭐 계속 뽑아서 버리면은 나중에 가면은 결과가 돈이 뭐 적거나 없거나 이래 되잖아요. 자기가 평상시에 무엇을 저축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남들은 미친놈 또라이 사기꾼이라 하지만 자기가 살아올 때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왔었을 때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바로 온 인류가 찾고 헤맸던 바로 참 신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남들이 뭐 미친놈 또라이 사기꾼이라 하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지어는 뭐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신인님을, 허경영 신인님을 열심히 따르고 소개하고 알리고 홍보하신 분들에게는 미래가 어떻게 했느냐고. 미래가 잘 될 수밖에. 그러니까 막 복을 안 받을랍니다 하고 도망을 치고 다니더라도 복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 복을 받은 복은 또 남한테 다 돌려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고 자기가 잔머리가 뛰어나게 발달돼 가지고 말이지, 남을 이렇게 괴롭히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벌은 돈, 그런 돈은 이리저리 잘 피해 나갔단 말이야. 이 검사 만나서 이 검사한테 만나가지고 뭐 몸을 주고 뭐 주고 이래가지고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살짝 피해 갔다가 저 검사가 말이지 권력의 힘이 떨어지니까 딴 검사하고 똑같이 이제 동거생활 하다가 그것이 탄로나니까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잔머리가 뛰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저리저리 잘 피해 나갔지만은 자업자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늘의 법망은 피해 나갈 수가 없다고. 천망해 소위 불루단 말이에요.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촘촘하고 세밀해서 그 어떤 것도 바이러스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도리다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에 이제 깜빵에 갔었잖아. 가가지고 이제 그 징역형을 살고 나왔을 때 하는 말이, 여러분 교도소 가지 마시오 뭐 그런 말 했는데, 거기에 사람 들어갈 곳이 안 됩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또 교도소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거기서 한마디를 하라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착하게 사세요. 그 조폭들이 쓰는 말이잖아. 착하게 살아란 말이야. 이때까지 착하게 살지 않았던 분의 미래는 어떻겠냐고. 암담하지. 그 공자 말씀이 그냥 공자 말씀이다. 착한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응답을 하고 말이야.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벌러서 갚는다 말이야. 그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게 진실이고 속담이다 말이야. 자,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좋은 시절이 열리는데, 나는 그래 생각해요. 3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금년 8, 9, 10, 11, 12, 금년 5개월, 내년 1, 2, 3, 4, 5, 요 5개월 합해 10개월 동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동이 있는 그런 그 기간이다 이래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 큰 기간이 있는 두 번째 달, 오늘이 13일입니다
허경영.